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수 25%가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국민 4명당 1명인 셈인데요. 하지만 현실은 참 녹록지가 않죠. 자, 오늘은요. 나만이 즐길 수 있는 재밌는 일거리, 상상이 현실이 되고 창업이 될 수 있는 알짜배기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적은 돈으로 삶의 재미도 찾고 돈도 벌고 이른바 소자본 창업이 늘고 있습니다. 이거 짧은 거 50원 긴 문자 100원 보시면서 저는 이제 그 스마트 쪽으로 스마트팜이나 여기는 예비 창업자들이 창업의 트렌드를 좀 이해하고 사업 계획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사업 계획서 작성이거든요. 사실은 예비 창업자들이 뭔가 내 아이템을 장황하게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내용은 5장 이내면 끝입니다. 최근 똑똑한 창업을 배울 수 있는 곳이 창원에 문을 열었습니다. 커피 에스프레소 머신으로 추출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 다시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 지금 제가 이게 누구나 한 번쯤 꿈꾼다는 커피 전문점. 성공률을 높이려면 머신 사용법부터 알아야겠죠. 이게 먹을 땐 몰랐는데 쉽지 않구나. 어떤 장면이 나오긴 나오네요. 커피 추출할 때 이제 매뉴얼이 있으세요. 시간이나 양이나 이런 것들. 제일 크게 착용하는 게 이제 재료겠죠, 그죠? 재료, 그 다음에 로스팅 추출할 때 이제 시간이나 양이라든지 매뉴얼을 잘 지켜주시면은 커피의 맛은 어디서든 추출을 하시더라도 이제 맛이 있겠죠. 스파우스에 갖다 대면 됩니다. 자, 시작할게요. 누르고. 자, 이제 이걸 받쳐야 돼요. 잔을 받쳐. 그 다음에 추출의 시간은요, 20초에서 30초 안에 들어오면 됩니다. 들어오는지 봅시다. 들어오죠, 그죠? 들어오죠. 요게 30ml입니다. 내 인생의 첫 잔. 네. 어떠셨어요? 아, 떨렸습니다. 그럼 이제 요 과정을 마치고 나면 이제 창업을 하실 생각 갖고 계신 거예요? 8시 방향으로 풀어보세요. 일단 취미로 하다가 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창업을 하게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20초에서 국민 30초 안에 1인당 들어오면 커피 됩니다. 소비량은 한 해 370여 잔. 그만큼 커피를 배우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다가 8시. 잘하세요. 예. 처음 하시면. 잘하셨어요. 맞아요. 잠시 하시면 이런 박수 좀 주세요. 예. 여기 이제 에스프레소 추출을 잘 하셔야 아메리카노도 맛있고 카푸치노, 카페라떼도 다 맛있습니다. 그래서 25초에 30ml 나와서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커피의 가장 이렇게 맛을 잘 나타내는 그런 시간하고 양입니다. 아, 그렇구나. 자, 추출 버튼 눌러요. 5초 정도 시간 있습니다. 천천히 하셔도 돼요. 5초 정도 시간 있습니다. 마음은 바리스타, 몸은 생초보. 예. 배운 지가 오래됐는데 네. 그동안에 뭐 계속 기계를 만지고 해야 되는데 예. 배울 때만 배우고 단절된 상태라서 그렇죠. 새롭습니다. 내가 또 그 긴장감 보여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뭔가 전문가처럼. 커피 가게 이름은 혹시 정해놓은 게 있으십니까? 빈스 빈스? 카페. 빈스 카페. 아, 빈스 네네. 카페인? 예. 아하. 예비 사장님들의 수업 분위기는 대박 예감. 7시입니다. 네, 굉장히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네. 집에서도 커피를 한 번씩 이렇게 타 드세요? 네, 예. 그 내려서 드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인스턴트 커피 그렇죠, 이제 들고 물론 있어요. 부어서. 네. 예. 그런 커피에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수제 커피지 않습니까? 네. 직접 만들어 드시니까 어떠세요? 풍미가 너무 좋고요. 직접 해보니까 저도 이 직업에도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제가 1년에 뭐 한 200명 정도 커피 아카데미 이제 저를 수업을 받으시고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나가서 이제 커피를 추출할 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메뉴를 정확하게 하시고 커피 맛과 향을 구현할 때는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네. 다이론 플러스는 여성들을 위한 창업 공간. 좋아하고 잘하는 일로 돈도 벌고 행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만약 창업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분야를 선택하십니까? 요리에 관심 있는 여성들이 모인 공유 주방입니다. 달콤한 향이 스멀스멀 풍기는데요. 보세요. 알뜰 주걱으로 안으로 몰아넣으시고요. 바닥 걸면서 흔들어주시고. 창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본인 개인이 뭔가를 마련하고자 하시면은 기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준비할 것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막상 배우고 나면 집에 쌓이는 것이 기계뿐이다라는 학생들의 말씀들이 많으시거든요. 저희 강좌는 지금 베이커리 뭐 창업 카페라든지 베이커리 카페라든지 베이커리 관련해서 이제 창업하시려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그 오븐 사용법과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반죽을 하는 오늘 그런 수업입니다. 저 컵케이크 이런 거 만드는 과정인가요? 네, 해보셨어요?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네, 내 인생의 케이크는 처음입니까? 네, 아, 그래요? 근데 이제 보면 이게 취미도 하시는 분 계시고 네. 야, 이런 김에 내가 한번 열어봐 이런 분들 계시던데 네. 어디 쪽에? 두 번째 아, 후자예요. 처음 해본 거예요. 가게를 여신다고요? 네. 가게를 열 생각하고 계신다고요? 아니 이게 잘 되면 잘 되면? 네 아, 배우는 게 잘 맞다 이러면 예. 네. 지금 현재까지 봐서 순항 중입니까? 아 내가 좀 맞는 것 같다. 오늘 처음인데? 그러니까 이제 느낌. 네 좋아요. 아 그래요? 네네. 아 친구도 같이 창업을. 같이 원래 창업은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아 동업을 하는 게 아니다. 예. 친구는 친구로 그냥. 예. 네네 영원한 친구. 그렇죠. 네. 아우 잘하신다. 진짜 장인의 숨결이 느껴집니다. 관심을 좀 많이 가지신 분들이 아무래도 이 강좌를 많이 선택하시는 것 같은데 예. 요리에 관심 많으십니까? 아, 요리에 관심이 많은 건 아니고 그냥 애기들이 있다 보니까 예, 이제 집에서 그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 예. 제과 제빵 이런 거. 네, 애기들도 이제 간다 하니까 엄마 맛있는 거 가지고 와. 전문가의 조언은 보너스. 제가 창업을 해보니 무조건 요리만 잘한다고 이게 성공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 그래서 물론 요리도 중요하지만 어떤 손님과 사람과의 대인관계, 예, 공감 능력 이런 것들도 중요를 하고요. 창업 성공률은 10에서 20% 정도. 실패 요인을 줄이는 게 관건이라고 합니다. 예, 쉽게 음식 관련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접근하기가 쉬우니까. 그러면 사실 요리에 대해서 기본이 안 돼 있으시면 조금 실패 확률이 많으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곳은 또 어딜까요? 소스 제품을 만들다라는 DIY 단위의 공간적인 의미와 다 이룰 수 있다라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진 공간입니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적 효과까지 꿈꾸는 가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대세 업종을 택한 분들을 위한 공간인데요. 한창 뭐 이렇게 찍고 계시던데 요거 지금 뭐 하시는 건가요? 다줌이라는 미디어 공간이고요. 이곳에서 1인 유튜버를 꿈꾸는 많은 분들이 이곳에 와서 촬영을 한번 해보고 또 그것을 유튜버에 올려보는 그런 것도 가능하고요. 최신 장비도 구비, 누구나 사용 가능합니다. 다이룸.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기는 어떤 공간입니까? 여성분들이 보통 아이들을 많이 길러내면서 가지고 있던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 아이디어를 사실 실현해 볼 수 있고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는 공간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손쉽게 이곳에 와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조금 실현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저희가 만들었고요. 창업의 걸음마부터 사업 운영까지 모든 걸 배울 수 있는 곳인데요. 전문가의 도움으로 시제품 개발도 가능합니다. 여기 뭐 숫자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아, 네. 가족들 주차 번호판을 다 만들었어요. 주차 번호판? 네네. 레이저 가공, 주차 가공. 번호판 만드는 일일 특강 같은 거. 네. 연꽃 느낌이 나세요. 네? 연꽃 느낌 나신다고. 네. 예, 아주 뭐 딱 집중하고 계시니까 지금 마음을 많이 먹으신 거지 않습니까? 네. 직장 생활을 한 7, 8년 하고 그다음 결혼하고 또 육아로 경력 단절 주부입니다. 다시 또 이 직장을 또 알아보기가 너무 육아와 이 병행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제가 공예를 배워가지고 저만의 이제 공방을 한번 차려보고 싶어가지고 굉장히 좀 대단하십니다. 3D 프린트 같은 고가의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이곳 다이룸의 매력. 강사분만 남자분이시고 네. 수강생은 다 여자분들이세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게 공부는 남자분들이 하는 건 줄 알았거든요. 네네. 저희 여성분들도 요즘에 충분히 이렇게 간단한 디자인 이런 작업들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런 부분들 장비들 다 다룰 수가 있기 때문에 진짜 뭐 아무런 거리낌 없이 와셔서 그런 내용들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 단계에 맞춰서
교육 과정도 좀 안내해드리고 그런 것들이 나중에 뭐 창업이나 아이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업 준비에 도움이 좀 되셨나요? 다음 주는 취업 실전입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상상력과 아이디어가 인생을 바꿉니다. 여성의 도전은 연요리가 쏟아집니다. 먹기도 좋고 이제 기운이 펄펄 나고 마치 코스 요리처럼 즐기는 멋있고 맛있고 향 있는 영양 가득한 연요리 먹으러 갑니다. 선명한 가을의 정점. 단풍을 만끽 중인 고장 함양으로 왔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최고 오래된 인공림 상림숲도 단풍에 취해 있습니다. 가을 구경도 식후경, 함양에 왔다면 꼭 맛볼 음식이 있는데요. 자, 맛있는 함양 연잎밥 한번 드셔보세요. 연잎밥은 함양 팔미 중 하나입니다. 이곳에선 선물 같은 연잎밥부터 연근으로 만든 다양한 음식도 함께 맛볼 수 있습니다. 우와, 제대로 대접받는 기분 느끼면서 천천히 음미해 볼까요? 오늘 처음 먹어보는데 좀 많이 좀 색다르고 입맛에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잡곡밥을 연잎에 싼 다음 수증기로 찌는 연잎밥. 연잎의 숨구멍으로 산소가 공급돼 밥이 더 쫀득쫀득하고 윤기가 흐른다는데요. 연잎밥 만드는 방법 공개합니다. 연잎밥은 우소, 수수 요런 찹쌀, 맵쌀, 기장, 현미, 검은콩 이거를 죽음에다가 24시간 불려놔야 돼요. 그 밥을 쪄가지고 연잎에다 싸는 거예요. 대추하고 뭐 밤, 땅콩 이렇게 세 가지 견가루를 넣고 이렇게 세 가지를 위에서 고명으로 올려가지고 다시 또 45분을 찌는 거예요. 생김새는 간단한데 정성이 끝도 없이 들어가는 연잎밥. 연잎밥은 쉽게 상하지 않는데요. 연잎이 천연 방부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연잎부터 뭐 연꽃, 연뿌리까지 하나도 버릴 게 없고 그 나름 또 자기네 그 각자 이치에서 우리 사람들한테 좋은 점을 주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을 사랑하게 됐어요. 이제 연잎밥이 다 된 것 같으네요. 한번 보시겠어요? 모락모락 뜨끈한 김을 내뿜는 게 한겨울 호빵처럼 반가운데요. 자, 주인공이 준비됐으니 본격 한상 차립니다. 반찬, 밑반찬료만 10가지가 나오는 거죠. 10가지가 넘어 보이는데요. 많고 많은 반찬 중에 먼저 먹을 게 있습니다. 탄삼이라고 하실랑가 먹었어요? 이제 기운이 펄펄 나고 그냥 꼭 한약재 먹는 힘 그냥 밥보다 더 힘도 있는 것 같고 살기도 오래 가고 먹기도 좋고. 함양에 연잎으로 밥을 하는 걸 이제 굉장히 의외다. 오늘 산나물이 많을 줄 알았는데. 이거 색깔이 근데 이거 이쁘다. 뭐를 이거 새파랗게 요래가지고 연근 쫄깃쫄깃하네. 새파라에 집에서 부칠 때 일이 안 되던데요. 저희 연건전은요 주 재료가 연잎가루입니다. 연잎가루에다가
후추를 조금 갈아가지고 여가지고 반죽을 한 건데요. 위에다 연근을 올리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은 연근의 아삭한 식감하고 또 연잎가루의 고소한 맛하고 부추의 향긋한 맛이 어우러져 가지고 아주 맛있는 연근전이 됩니다. 눈으로 봐도 바삭한 식감이 느껴지시죠? 연근 요리 이제 시작입니다. 아삭한 식감을 제대로 느끼고 싶다면 연근 샐러드 강력 추천. 연근 샐러드는요, 일단은 연근의 아삭함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이 그냥 구불린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따뜻한 물에 구불린다고. 였다가 바로 뺀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살짝 데친 연근은 2가지 버전 샐러드로 완성되는데요. 소금을 살짝 넣어 물이 생기는 걸 방지합니다. 죽염 조금만 넣어가지고 마요네즈 넣고 이렇게 버무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시그니처 소스가 들어갑니다. 저희 집에는 오디 효소를 가지고 맛을 내는 게 많아요. 이게 연근 샐러드도 그렇고 반찬에 그 10가지 나가는 중에 한 가지인데 리필이 제일 많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달콤달콤해. 맛있다. 왜 천연조미료 천연적인 맛이 나잖아. 부드럽고 입에서 살살 녹습니다. 저는 연잎밥은 이 나물하고도 너무 잘 어울리고, 네. 안 그러면 이 연잎밥만 있어도 물김치 요거 한 가지만 있어도 그냥 밥 다 드실 수 있어요. 연잎밥에 대한 자부심은 함양에서 나오는데요. 청정 함양에서 키운 연잎, 그리고 지리산에서 키운 흑돼지도 있습니다. 저는 언간하면은 조금 비싸고 이래도 함양산으로 모든 시장을 다 보고 재료를 함양산 가지고만 씁니다. 저도 손님들이 드시고 나서 맛있게 잘 드셨다고 그러면 기분이 좋고요. 제가 또 함양이 고향이고 함양에 살다 보니까 함양산으로만 또 그렇게 해서 이런 맛을 냈다는 게 자부심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좋습니다. 흑돼지 강정에도 빠지지 않는 연근. 웬만해선 어떤 음식에도 빠지지 않습니다. 깔끔하고 담백하고 오늘 너무 기분 좋습니다. 이렇게 진수성찬에 맛있는 음식도 먹고 힐링도 하고 돌아갈 수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네요.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전 국민들이 바깥에도 못 나가고 너무 힘들어 하시잖아요. 근데 저희 집에 오셔서 연잎밥 드시고 다들 힘도 내시고 건강도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버릴 것이 하나 없는 무한매력 연과 함양 식재료가 만나 완성된 보약 같은 밥상. 맛있게 즐겨보세요. 교과서에서 봤던 경주는 잠시 잊고 경주를 새롭게 만나기 위해 여행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몰랐던 경주를 보여드릴게요. 깊어가는 가을에 만나는 첫 번째 경주는 바로 봉황대. 도심 한가운데 자리한 무덤 봉황대를 오늘 다시 만나러 갑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윤수빈입니다. 저는 지금 경주에 나와 있는데요. 경주의 아름다운 유적지의 숨은 이야기부터 유적지 인근의 유명한 핫플레이스까지 경주의 새로운 모습들을 함께 찾아가 볼 텐데요. 그래서 더 떨리기도 하고 설레기도 합니다. 이곳이 바로 이 오늘 다시 만나게 될 경주 첫 번째 유적지 봉황대입니다. 그런데 감독님 여기 봉황대 맞죠? 봉황대 맞는 거죠?
네, 봉황대 맞아요. 근데 괜찮아요. 뭐 모를 수도 있죠. 이제 알아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함께 여행을 해주실 선생님 한 분 모셨습니다. 전경효 선생님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온다고 이 경주 역사와 관련된 책 한 권 읽고 왔습니다, 선생님. 읽어보셨어요? 네, 그래도 선생님하고 대화가 좀 통해야 되니까 읽고 왔는데요. 이 경주가 수학 여행지로도 굉장히 유명한 곳이잖아요. 그런데 과거에도 관광 명소로 유명했을까요? 네, 경주는 이제 신라의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수도였고, 이제 고려나 조선 시대에도 이제 경상도 지역에서는 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여행을 오거나 이제 지방간으로 부임해서 이제 경주의 주요 유적을 둘러본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한 기록들이 현재 이제 문집에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선생님 여기 보기에 그냥 무덤 같은데 무덤이 맞나요? 네, 무덤 맞습니다. 정확하게는 이제 신라 시대 5세기에 만들어진 무덤으로 추정되는데요. 주변에는 이제 금룡청, 금관청 같은 무덤이 위치하고 있는데 그런 무덤들과 이제 비슷한 입지와 비록 크기는 다르지만 이제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 돌무지 덧널 무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돌무지 덧널 무덤은 이제 신라 마립간 시대에 주로 축조된 무덤입니다. 이제 봉황대는 현재 이제 사적 512호로 이제 대릉원 1원이라는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고 지름이 83m, 높이가 21m로 이제 경주 지역에서는 단일 무덤 가운데 가장 큰 무덤입니다. 지금은 경주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장소로 봄, 가을이면 소풍과 산책을 나온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아늑한 휴식 공간이 되어주고 있는 봉황대. 과거에도 사랑받는 곳이었을까요? 봉황대 주변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요. 실제로 걸어가 보니까 규모가 얼마나 큰지 실감이 좀 나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이렇게 공원처럼 꾸며져 있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봉황대에 관련된 기록들도 남아 있는 거죠? 조선 후기 사람이 이연일은 이제 과거에 낙방하고 경주로 내려와 이제 봉황대를 둘러보면서 자기 감정을 시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김승이라는 사람은 이제 남정록에 이제 봉황대 위를 올라가 보니 이제 주변에 이제 흙으로 만든 산이 많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고, 이제 박종이라는 사람은 이제 동경유록에 이제 봉황대 위를 올라가 보니 편평해서 이제 사람이 100명 정도 앉을 수 있었다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무덤 위에 무성하게 자란 나무로 경주만의 이색적인 풍경을 만들어내는 봉황대. 시민들의 휴식처이자 경주를 대표하는 명소가 된 이곳에서 옛 조상들은 신라천년의 흥망성쇠를 그려보곤 했습니다. 봉황대에서 조금만 걸어오면요, 이렇게 노서동 고분군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고분들이 많은데요, 대릉원만큼이나 많아 보이는데요. 봉황대가 있는 곳이 이제 노동동 고분군, 이제 지금 저희가 있는 곳이 이제 노서동 고분군입니다. 이제 원래는 이것이 한 구역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노동동, 노서동, 이제 대릉으로 나눠져 있지만 원래 이 구역은 이제 크게 보면 이제 대릉원 1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이제 사적 512호로 지정된 같은 구역이고요. 이 지역은 신라 지배층들이 공동으로 사용한 무덤 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무덤하고 묘지하면 무겁고 좀 어두운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런데 노서동 고분군의 이 고분들에 둘러싸여 있으니까 왠지 좀 따뜻하고 나를 지켜주는 것만 같은 그런 느낌? 그런 힐링되는 장소인 것 같아요. 참 좋네요. 경주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이곳은 누군가의 무덤이라는 생각보다 아름다운 공원이자 숲과 같은 곳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도심에서 가을의 아름다운 풍경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귀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지나칠 수가 없죠. 이 노서동 고분군의 풍경을 즐길 수 있는 카페로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지금 가시죠. 윤수빈 아나운서의 추천 코스는 최근 노서동 고분군 옆에 새롭게 문을 연 베이커리 카페. 릉 바로 앞에 카페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면요, 와, 이렇게 빵들이 쫙 진열이 되어 있는데요. 빵을 보시면 왠지 릉을 좀 닮은 것 같지 않으세요? 헐. 제가 또 빵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빵순이에요, 감독님. 제가
근데 보니까 국밥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국밥도 좋아하지만 이 밥배하고 빵배 따로 있죠. 밥 먹고 나서 빵 먹는 거 당연한 코스 아닙니까? 제가 이제 빵 주문해서 자리에 한번 앉아 볼게요. I just wanted you to never change. You're foolish and you're blue. 넓은 통유리창 밖으로 노서동 고분군의 사계절을 오롯이 즐길 수 있고 매장에서 직접 구운 개성 만점의 빵도 맛볼 수 있는 곳이네요. 이집트 피라미드 유적지 바로 앞에 커피와 디저트를 즐길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노서동 고분군 바로 앞에서 릉을 바라보면서 이 커피와 빵을 먹을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은데요.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빵 냄새와 함께 이렇게 가을의 정취를 마음껏 만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이제 릉빵 좀 할게요. 이렇게 경주에서 가을의 정취를 마음껏 만끽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또 무엇보다 봉황대의 숨은 이야기도 알 수 있어서 유익하고 흥미로웠는데요. 여러분들도 가을이 가기 전에 아름다운 이 유적지 봉황대와 노서동 고분군으로 소풍 떠나보시는 거 어떨까요? 지금까지 다시 만난 경주였습니다. 늘 곁에 있어 잊어버리기 쉽지만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문화유산인 봉황대와 노서동 고분군. 깊어가는 가을에 다시 만난 경주는 참 운치 있습니다. 오해들 많이 하시는데 얼굴은 조금 산적처럼 생겼지만 마음만큼은 소녀 감성인 소리꾼 이정원입니다. 만능 소리꾼이 되고픈 소리꾼 이건일입니다. 찡긋했나요 제가? 운동하는 사람 같다고도 하고 판소리를 한다는 생각은 전혀. 옛나 정무 좋은 풍육 속절없이 가버렸으니 매력 넘친다. 동네 건달 양아치 예, 뭐 그렇게들 많이 보십니다. 소태가 사대이다 만일의 가인이 없고 보면 나간 12살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 때 중학교 한 1학년 때부터 공부를 못해서 부모님께서 조금은 저의 재능을 찾아주시려고 저희 사촌 누나가 소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목소리도 크고 뭔가 약간의 끼가 보였었나 봐요. 그래서 처음 무대 섰을 때 무대 공포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이제 눈앞이 새까매져서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경로당 흥부가 중에 화추장 대목이라고 어르신들이 웃으면서 박수 쳐주시는 그 기분 너무 황홀해서 부모님한테 저 이제 운동 그만하고 소리하겠습니다. 필살기 그냥 보이스 굉장히 매력 있는 것 같습니다. 떠나가고 나 홀도 전 저를 사랑하니까요. 동물이요. 코끼리? 호쾌한 소리. 저기 가는데 어디 뺐나? 여기까지. 근데 이 무대라는 거에 감정을 좀 많이 쏟다 보니까 평소에는 조금 많이 가라앉아 있는 것 같아요. 물질적하냐 물질적한 성의 표시를 보이란 말이지 성의를 보여라. 제 인생에서 소리란 거의 반절이죠. 그럼요. 말이 맞지 못하야
이날 밤 삼경시 바람이 자차 일어난다. 뜻밖의 광풍이 우르르르르르르르르 풍성이 요란 그늘 조요 급회장 대상에 통통 내리어 깃발을 말해보니 청룡주작 양기각이 백호 현무를 응하여 서북으로 펄펄. 오바탕 중에 제일 남성적이고 그리고 이제 좀 비트라고 하죠. 리듬도 되게 빠르고 관객들이 보셨을 때 되게 긴장감도 있고. 폭판도 따가르르르 전둥같이 일어나니 조유가 이 모양을 보더니 간댐이 떨어지나 저에게 소리란 약간 화초 같아요. 양지 바른 곳에 이렇게 조금 자리도 옮겨줘야 되고 잘 닦아야 되고 썩은 부분은 다 떼어내야 되고 그리고 물도 많이 주면 이제 죽고 그래서 매일같이 들여다봐야 되고 매일같이 관리를 해줘야 되는. 그때요 별주부가 토끼의 팔자 흥망을 한번 일러보는지 일개한제 그때 신세상 존부추를 다지네 대한엉동 서란봉마 하그 눈 쌓이고 천몽 바람 실제 행무원항이 끊어져 화초 짝사랑. 나만 사랑하는? 걔도 날 좀 사랑해줬으면 좋겠는데 뭔가 손에 쥐려고 하는데 계속 이렇게 좀 벗어나는 느낌? 계속 안 잡히는? 그만큼 이제 항상 해도 너무 어렵고 정말 그 소리에 대한 배움에는 끝은 없는 것 같아요. 줄여서 죽을 토끼 삼동 고생을 겨우 지내 백조와 형춘이로로 불인 고복을 채우려고 신산 궁곡 찾고 찾아 이리저리 다닐 적에 한 번 들으면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흔히 말하는 뭐 귀신 소리, 뭐 동물 소리부터 해서 모든 소리가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힘들고 더 매력적이고 재밌는 음악인 것 같아요. 진짜. 여기서 끝이겠느냐? 절대 아니요. 대중가요를 이제 좀 소리화, 국악화 시키는 거에 대해서 우선 되게 흥미로웠습니다. 굉장히 생소하면서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다는. 조금 억지스러운 맛이 좀 있기는 했는데 의외로 그 억지가 또 잘 어울려서. 이정원 씨인가요? 얼굴 보니까 굉장히 무섭게 생기셨더라고요. 열심히 하세요. 네. 국악과 제 생활의 한 부분인 술과 이렇게 융합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도 역시 입이 심심해. 한 잔 생각에 침이 고여부려야. 언제나 필름은 끊기는디. 어쨌든 집은 찾아가자네. 가자. 처음에는 천천히 한 잔씩 건배의 술자리 깨듯이 밑 빠진 독에 물 채우듯이 계속해 퍼부 아침까지. 안녕하세요. 얼굴은 산적이지만 마음만큼은 소녀 감성인 소리꾼 이정원입니다. 예, 이 술이라는 것이 한 잔 먹으면 건강에 좋고 두 잔 먹으면 흥에 좋고 이 세 잔째부터가 문제였던가 보더라. 맨날 머리 아프고 쉬지도 못하고 바쁘게 살아가 월화수목금토 하루 좀 있자고 마시긴 했지만 끝내 난 또 곧 진짜 속 안 좋아. 갑시다. 다시 한 잔 더 뭘 망설이는데 어차피 망가지는 건 다 똑같아. 너희나
어차피 망가지는 건 다 똑같아. 아 좋아. 오늘 얼음 맥주 한잔 해야겠다. 오케이. 굉장히 좀 빠른 곡이고 되게 힘든 곡이었는데 그 가사나 그런 분위기나 취지에 굉장히 잘 맞는 그런 느낌이어서 노래 자체도 제가 더 흠플렉스한 그런 노래이기 때문에 제 무대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예인 아이씨고 너를 슬프게 하는 사람 누구야? 우는 모습도 예뻐 보여 왜 우는데 그러자 그녀가 웃는데 항상 개인기와 신기한 이벤트 쇼 준비가 끝났으니 울적한 날에 말씀하셔 쇼 분위기 띄울 땐 댄스 뮤직 한 곡 때리고 무드 잡을 땐 이리 오너라 헛고 놀자. 요즘 사랑가가 대세지. 울적한 날엔 아이씨고 지금부터 만능 소리꾼 이건일이가 흥부가를 한번 해보던 것이었다. 그때의 흥부가 박 속의 괴짝을 열어보니 쌀과 돈이 하나 가득 들었던 것이었다. 때로는 영화배우 같아, 때로는 코미디언 같아, 때로는 탤런트 같아, 때로는 소리꾼 같아. 너의 기분에 따라 난 이 작품에 이 소리꾼이 나온대 했을 때 그럼 봐야지. 굉장히 흥미를 가질 수 있고 되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고 싶어요. 지금까지 대중들이 알고 계시는 판소리는 뭐 사으랑 이 정도로 다들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젊은 청년 예술가들이 더 흥미롭고 재밌는 컨텐츠를 가지고 대중들에게 전통을 또 알려드리는 게 저희 숙제인 것 같습니다. 문물을 다 갖춘 소리꾼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보다 음악이 위로되는 순간. 그 코로나19로 답답한 마음이 확 풀리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즐겼습니다. 백건우씨 연주가 이 늦가을에 굉장히 우리 마음에 큰 위로가 된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운명고향곡은 되게 또 빵빵거리는데 또 실제로 또 듣고 하니까 너무 뭐 설레기도 하고 아까 뭐 마음도 풀리기도 하고 너무 좋네요. 코로나19로 지친 모두를 위한 기도. 백건우의 팀프 앙상블이 보내온 선율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클래식한 도시 진주. 남강을 수놓은 햇살이 마치 오선지 위 음표를 연상시키는데요. 강물에 흐르는 선율을 따라가다 보면 경남문화예술회관이 나옵니다. 이 코로나 환경에서 좀 잔잔한 어떤 위로와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극장 프로그램은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이것도 우리 삶의 하나의 변화 중에 하나다. 이 코로나 환경이 그런 의미에서 역경을 이겨내는 그런 차원에서 그 베토벤의 작품을 선정하고 평화로 정말 그 질병 없는 세상으로 함께 가자는 그런 의미를 담았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뜻깊은 공연에 최고의 라인업도 탄생했는데요. 백건우 선생님은 베토벤 연주를 워낙 정평이 나 있으신데요. 명불허전 리허설하는 시간도 지금 너무 기뻤고 또 많은 연주들이 지금 캔슬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지방 내려와서 좋은 연주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최고들도 인정하는 월드 클래스 백건우.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인 그도 이번 공연이 설렐까요? 한 10년 만에 하는 것 같아요. 네. 베토벤은 금년이 250주년이기 때문에
베토벤 하는 것이 되게 당연한 것 같고 항상 베토벤 음악은 희망을 주잖아요. 오늘 연주할 곡들은 모두 베토벤이 귓병을 이겨내고 만든 곡. 베토벤의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음악 그 자체인 것 같아요. 네. 다른 매체를 통해서 음악을 접하는 것보다 사람이 무대에 나와서 음악을 만드는 것을 같이 체험하는 그것만큼 귀중한 게 없어요. 이게 바로 음악의 힘. 베토벤의 곡에 연주자들도 위로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베토벤은요, 운명을 이겨낸 노력하는 천재 작곡가. 베토벤 운명교향곡 5번 4악장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승리의 환호성을 표현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이제 승리를 염원하고자 하는 그런 걸로 비유된다고 생각을 해서 베토벤의 음악을 저희가 연주를 하면서 아마 베토벤이 겪었던 자기의 그 운명 그리고 그거를 거스리고 이겨내는 그 힘, 긍정적인 힘 아마 여러분도 많이 느끼실 거고요. 베토벤도 사람이고 저희도 사람이고 음악은 어렵게 느끼시지 마시고요. 정말 저희 희노애락을 담아낸 게 음악입니다. 그래서 연주장 오셔가지고 느끼는 그 감정 그냥 그대로 느끼시면 될 것 같고요. 최선을 다해서 연주해 보겠습니다. 리허설도 실제 공연처럼 진지하게 임했습니다. 공연이 임박할수록 바빠지는 사람들이 또 있는데요. 공연이 시작되면 상공일과 상공산 안으로 들어가요.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오늘 관람객 입장 부분이랑 그 인터미션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마스크 내리시는 분들도 이제 마스크를 올려달라는 안내라든지 피켓을 들고 저희가 마스크 착용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도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지친 우리를 위한 공연. 방역수칙 철저히 지키며 입장합니다. 평소에 음악도 되게 좋아하고 앙상블 공연이라서 되게 기대되는 것 같아요. 특히 백건우 선생님이 오신다고 해서 더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모두 다 어렵고 하는데 이 운명을 통해서 우리의 운명이 좀 더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연주에 대한 기대만큼 객석을 꽉 채워준 관객들에게 전하는 말. 현실적으로 아주 힘든데 우리가 이걸 현명하게 잘 극복을 해야 되고 힘든 만큼 또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예술이죠. 음악이고 미술이고 그게 단순히 치료라는 단어보다도 우리가 사는 그 자체를 느끼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거예요. 살아있음을 생생히 느끼게 해줄 백건우 윗 팀프 앙상블의 공연. 지금 시작합니다. 공연이 끝나도 귓가에 선율이 생생한데요. 여운이 오래 갈 것 같죠? 아주 감명 깊고 모처럼 힐링이 되는 그런 공연이었습니다. 백건우 선생님의 녹슬지 않는 연주를 통해서 좀 이렇게 시원한 마음이 생겼고 그 보는 내내 아마 연주자나 그다음 관객들이 다 같은 마음이었을 텐데 이후로 좀 코로나19가 빨리 물러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재밌게 잘 봤습니다. 이번 연주가 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라이브로 보는 게 제일 참 최고의 이상적입니다. 하지만
이 극장이 이제 실내다 보니까 또 거리두기라는 이런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못 오지만 이 MBC를 통해서 11월에 지상파로 이렇게 나가니까 그때 일정 보시고 많은 분들이 좀 시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삶에 있어서 이 공연 예술이 없다면 참 재미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최선으로 해서 물론 전체적인 환경 보면서 준비 잘해서 좋은 공연 많이 올리겠습니다.